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희원영입니다. 장관님, 예. 기사로 이미 접하셨겠지만 이번 폭우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기도 이천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재민 대피소 수용 인원 중에 80%가 이주노동자분들이세요. 예, 관련 동영상 잠깐 볼까요? 네. 가구는 흙탕물이 휩쓸어갔고 씻지 못한 그릇이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정부가 비닐하우스에 사는 걸 규제했지만 그 안에 네. 있는 가건물은 해당하지 않다 보니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등을 집어넣고 이주노동자들을 머무르게 하는 꼼수가 생겨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가 기숙사라는 곳입니다. 저기가. 예.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논밭에 위치한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폭우 피해를 직격으로 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주 노동자 기숙사는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주거권 자체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민주노총에서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주야가 노동자들이 같은 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작업장에 소음, 먼지, 냄새에 바로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어컨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건 몇 군데만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는데도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비닐하우스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력을 신규 배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한번 보죠. 보면 저기에 기숙사의 설치 장소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보시면 자연재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을 보시면 여기에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거고 농작업 중에 일시적으로 휴식하는 그런 시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숙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닐하우스 한 컨테이너 박스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서 이주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을 하는데 근데 계약 시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하위 고시에 별첨되어 있는 시설표를 보니까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 밑에 보면 설치 장소가 상건 또는 농어촌 비거주 지역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저걸 기숙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라고 이미 그냥 자체적으로 또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법이 결국은 상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외국인 기숙사에 분류표에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건축 관련 법령에서 컨테이너과 같은 임시 숙소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고의 건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농가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가 뭐냐면 비닐하우스 속의 컨테이너인 거예요. 예, 그 두 그러니까 가지도 비닐하우스는 안 되는데 예. 비닐하우스 속의 컨테이너는 되는 저희도 이 요번에 편법인 거죠. 요번에 알았는데 예. 그게 그러니까 농지법하고 이 건축법하고 두 개의 그러니까 문제를 그거를 이제 조정을 좀 이렇게 하기 해주셔야 위해서 돼요. 그렇게 한것 그러니까 이주 같습니다. 노동자 분들이 우리 그 19만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노동자분들이. 그리고 농어촌에 일하시는 분이 2만 명이 넘고 이런 분들의 경제기여 효과가 거의 86조 원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건강권, 주거권은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예. 이런 차별은 인권에서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약간 더 남았으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요. 8월 17일자로 이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6년이 됐습니다. 16년이 된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 보류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57.7%가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이긴 한데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만큼 제대로 우리가 노동자로서
대우를 해주고 있냐 이렇게 보면은 민주노총에서 역시나 이번에 그 번역 11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비율이 56.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도 52시간 초과한 게 48.3%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보도가 된 것도 있는데 가장 고용허가제에서 바뀌어야 될 것으로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요 사유는 그러니까 사업장 변경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는 응답도 이제 30.1%인 주요 사유는 73.3%가 사업주가 미동의한 거예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본국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언론 해명을 통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기책이 없는 경우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셨죠. 예. 그런데 이제 해당 고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사유는 고시로 규정하고 있고 고시에 따르면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며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신청한 것에 대한 변경 승인을 보면 신청 자체가 거의 없어요. 예, 5건, 그 중에 승인된 게 3건. 그러니까 지금 관련 노동자들이 거의 한 20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뭐 최근에 좀 줄었지만 신청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게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되고 있을까? 결국 상황을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청하는 자체가 노동자들이 직접 가서 신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사업자들은 그렇게 직접 신청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례 고용 허가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다수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OECD에서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 그리고 사업장 변경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행보다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당장이라도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신청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사업자들은 전자통신 시스템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이미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언어적인 그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온라인 신청을 고려를 안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고용허가 전산 시스템 개편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편을 완료할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온라인으로도 사업장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예.